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39만 원 정도,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93만 원 정도,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500만 원 정도.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내용이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인상폭 그리고 그 금액이 화제가 되니까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개인회생에서 이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 중위소득이 뭐길래 매년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 의료 등의 급여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가구별 중위소득을 산출하는데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각 인원별로 월 얼마를 버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세워서 그 중간이 누구냐라고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가구별 소득 금액의 중간값을 구하는 이유는요. 어느 정도의 소득이면 생계급여 그리고 의료급여를 지원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사람이 매월 약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정도 벌면 지원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건가? 이거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물가가 변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년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거를 구해서 발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혼자 살 때는 평균 220만 원 정도, 두 명이 살 때는 평균 약 360만 원 정도 있으면 중간에 서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렇게 1인 가구 기준으로 239만 원 정도, 그리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93만 원 정도,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위소득이 개인회생에서 대체 왜 중요하냐? 일단 우리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모든 채무자의 사정이 다른 것처럼 납부하는 변제금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채무자가 얼마를 버는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무자가 버는 돈이 달라지더라도 채무자가 본인의 월급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 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판단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200만 원을 벌고 있던 500만 원을 벌고 있던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생계비를 개인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라고 부르고 있고요. 슬슬 감이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그런데 발표된 기준중위소득만 보면 금액이 적은 건 아니에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월 239만 원이잖아요. 사실 그 아래로 버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정하냐면 저 기준 중위소득의 금액을 전부 반영하는 게 아니라 60%만 인정해서 소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25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고 1인 가구인데 2025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143만 원을 가지고 3년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변제금이고요. 변제금은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번에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화제가 된 이유가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금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60%로 줄여버리니까 아무리 금액이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조금 적은 금액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추가 생계비라는 게 있는데요. 채무자가 매월 지출해야 되는 거주지에 대한 월세, 그리고 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경우에는 매달 나가야 되는 의료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자녀가 지병이 있거나 또는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이유를 잘 설명하면 말씀드렸던 가구별 최저 생계비에서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생계비가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 생계비가 아무리 매년 조금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도 잘 챙겨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내 사건을 성심성의껏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입 아프게 하는 거고요. 변호사도 없이 사무장이 나와서 떠드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을 일단 걸으시고요. 법무사나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곳도 걸으시고요. 사근사근 입 바른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날 위해 얼마나 싸워줄 수 있나 오로지 그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건에 대한 진정성은 여러분이 보고자 하면 다 보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카페에 후기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국 법원에서 채무자의 가구 인원에 따른 생계비를 처음 결정하는 기준이 이 중위소득의 60%이기 때문에 이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로 책정되는지가 개인회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모두 아시겠죠? 내년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가 뭐냐 이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는데요. 물론 더 높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내일이 그리고 또 모레가 걱정되고 숨막힐 정도로 이미 채무가 많이 연체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내일 내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사건 진행을 준비해야 되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